자, 오늘 판결에 더 관심이 갔던 이유, 오늘 재판관들이 고스란히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지요. 재판관들 성향마다 다양한 결론을 내놨습니다. 먼저 조한창 정영식 두 재판관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 각하 결정 내렸습니다. 내용까지 살펴보기도 전에 한 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 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론으로 각하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 총리 탄핵 사유를 따질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두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200석 이상이 확보돼야 했지만 192석에 그친 것에 주목했습니다. 권한 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통령 권한 대행자에 대한 탄핵 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두 재판관은 권한 대행자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고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에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무집행 범위도 포함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헌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는 대통령이 권리 사고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도입되는 체제이므로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하여 탄핵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며 각하 의견을 낸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 정영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재판관으로 두 사람 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에 인용 결정을 내린 단 한 사람, 정계선 재판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추천 몫인 정 재판관,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떤 논리였는지 배준석 기자가 이어갑니다. 기각과 각하로 의견이 갈린 다른 헌법재판관들과 달리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한 총리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시킨 게 내란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피청구인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음으로써 특검법이 규정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는 중단되었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법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특검법의 목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헌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내부적 상황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일각의 의사를 고려한 것으로 소수 여당의 의도나 계획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정 재판관은 법원 내에서도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을 앞두고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관은 5명인데요. 그중 김복형 재판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른 4명보다 한 발 더 나가서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건 파면 정도 여부를 떠나 위헌 위법 그 자체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한 총리 편에 섰습니다. 최다음 기자입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의무지만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관의 자격 요건이나 하자 여부를 확인 검토할 시간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 통지 다음 날 바로 탄핵안이 통과된 한덕수 총리에겐 충분치 않았다고 봤습니다.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지한 다음 날인 2024년 12월 27일 16시 37분경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지난달 헌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위헌 위법으로 판단한 것과는 배치되는 의견입니다.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조희대 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으로 중도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법조팀 김지윤 기자와 오늘 이제 선고에 대해서 살펴볼 대목, 이제 사실 이 재판관들이 고스란히 대통령 탄핵도 선고를 한단 말이에요. 인용 기각 각각 다 나왔어요, 오늘. 한덕수 총리 일단 기각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헌재 결정문을 좀 뜯어보면요. 헌재 다수 의견인 기각에는 재판관의 성향이나 어디 추천이나 지명으로 임명된 지가 두드러지지 않았는데요. 소수 의견, 별도 의견에는 재판관의 성향이 또렷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한 정계선 재판관이요. 진보 성향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영식 재판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환창 재판관은 국회 탄핵 소추가 아예 절차적으로도 잘못됐다.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죠. 반면 다수 의견, 오늘 헌재 최종 결론이 된 기각 의견을 낸 5명은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조희대 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들이었죠. 자, 이걸 이제 성향을 볼 때 전에 이진수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때 4대4로 갈렸단 말이에요. 그때와 비교하면 근데 좀 달라졌네요, 그럼. 네, 이진숙 위원장 때는 4대4였고요. 오늘 한덕수 총리 사건은 각하 의견 2명을 포함하면 사실상 7대1로 탄핵이 기각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위원장 탄핵 때는 파면해야고 했던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이 오늘 한 총리 사건에서는 기각 의견을 내면서 구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앞서 검사 3명과 감사원장 탄핵 사건은요,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었죠.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의 헌법재판부 구성이 갖춰진 다음 선고한 4건의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영식 재판관, 국민의힘 추천으로 들어간 조환창 재판관은 기각 입장을 계속 유지했고요. 민주당이 지명했던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두 번 파면 의견을 낸 겁니다. 그 정계선 재판관 발언 민주당이 지명했죠, 추천했죠. 거기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면서요? 네, 정계선 재판관 오늘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내면서요. 덧붙였던 설명이 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요. 특검 임명을 안 해서 계엄 수사권 혼란이 증폭됐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아직도 안 하고 있다. 소수 여당은 진정한 의미의 소수자라고 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한 총리 탄핵 논거를 거의 그대로 받아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보수 성향 재판관들은 이제 각하로 갔어요. 예. 네,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했던 정영식, 조환창 재판관이요. 의결 정족수는 151석이 아니라 200석으로 봐야 했다면서 한 총리 탄핵 각하 의견을 냈잖아요. 두 사람은 151석을 정족수로 본다면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연속적인 탄핵 소추가 가능하게 된다면서 국정마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이런 상황까지 허용한 건 아니다, 이렇게 지적도 했고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줄탄핵에 문제가 있다고 본 거죠.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요. 야권의 무리한 탄핵 소추 남용으로 인한 국정마비를 들었는데 두 재판관이 이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오늘도 재판관들 대통령 관련해서 평의했잖아요. 대통령 선고일은 안 나온 겁니까? 네, 재판관들이요. 오늘 오후에도 평의를 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달 18일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이 예정돼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진보 성향 재판관들입니다. 두 사람이 퇴임하면 헌재는 새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는데요. 헌재가 선고일을 다소 늦추더라도 두 재판관의 퇴임 전까지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낼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